네, 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늘김이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은 변경됐습니다. 교체됐습니다. 장성철 대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철 교수님은 월요일날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뵙고 이 김과장에서 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과장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짧게 해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장은 계속 바뀌는 건가요? 김은 저는 그대로. 요일로 예. 월화수는 장 기자님하고 장윤선 기자님하고 하시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장순철 교수님 목금. 네, 그래서 저는 늘김, 장 교수님은 어장. 저도 네. 매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거 봐서. 네. 예, 청취자 여러분이 결정자이십니다.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께서 한 분씩 오늘의 이슈 그리고 오늘의 인물 각각 정리를 해 주실 텐데요. 먼저 김민하 평론가께서 오늘의 이슈 준비하셨죠? 네, 한동훈 무혐의로 검언유착 정말 끝났나? 네. 검찰이 어제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발제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예. 어제 일어난 일 뭐 이미 다 아실 텐데 이게 뉴스가 아니고 이제 구스입니다. 뉴스가 아니고 구스. 예. 근데 아무튼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은 뉴스라고 하셨으면 올스라고 하시든지 그렇죠. 영어끼리.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국인 콩글리시로.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검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네. 그리고 이 처분이 계속 미뤄져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이 휴대전화, 아이폰, 이 포렌식 문제였는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도 적정한지 의문이다. 라면서 네. 결국 이제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처리하는 절차도 사실 좀 복잡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수사팀이 이제 이 무혐의 처분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검찰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장 검사들을 포함한 이제 수사팀, 차장 검사 등등 이 부장 검사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 수렴을 했고 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수사팀 의견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하자라는 거에 동의를 해서 예. 이 절차를 거친 결과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게 어제 설명이었습니다. 그랬죠.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전화기 예. 포렌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못하면 이스라엘 보내면 풀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지난 2년 동안 왜 안 보내고 뭉갰을까요? 그러니까 다주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음. 지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인용해 주신 말에 답이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보면요. 못한다가 아니잖아요. 현재 기술력으로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 시도하는 것이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에서는 네. 검찰 경찰이 해제할 수 있다. 네. 계속 밝혀왔고요. 네. 특정한 외국산 폰이라고 해서 네. 이거 포렌식 못한다는 장담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사회에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메시지가 나가면은 이제 아이폰에다가 그 암호로 8자리 딱 해놓으면은요. 그럼 이제 내 아이폰은 못 푸는구나. 안심하고 써도 되겠구나. 범죄자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죠. 예. 이게 맞나 싶습니다. 솔직히. 잘못된 뭐랄까 그 좀 위험한 시그널을 예. 검찰에 사회에 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면죄부 같은 거 주려면 네. 확실히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라는 것을 검찰에서 입증을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표해야 되는데 네. 이것은 봐주기 아니야?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좀 우려스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문인 게 이 네. 조건 그러니까 뭐 현재 기술력으로 해제 기간을 가늠할 수 없다. 네. 뭐 이 재차 뭐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거는 뭐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의문이다. 예. 22개월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거. 2개월 지났는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뭐 아무 진도도 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무 진도도 안 나갈 거였으면은 예. 무혐의 처분을 훨씬 빨리 했었어야죠. 그러면은 차라리, 방법이 진짜 그렇죠? 없는 거였으면. 차라리. 예. 그게 아니면 방법을 찾든지 정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보내든지 뭘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22개월간 뭉개고 있다가 뭐 정치적인 논란이 있으니까는 저희는 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네.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요. 뭐 이 사건만이 아니고요. 그동안 오랜 동안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들이 권력 교체기에 보면 현재 권력 눈치 보고
다음에 올 미래 권력 눈치 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강한 좀 뭐랄까 희망을 좀 가졌고. 근데 한동훈 씨 처리 사건을 보면은 예. 검찰 개혁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것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네. 사법 절차를 넘겨라라는 건데 그렇죠. 눈치 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지만 다른 누군가는 또 재판에 넘겨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 처음에 이제 이 언론에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 있지 않습니까? 예.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보자 X로 알려졌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은 그럼 뭘 명예훼손을 한 거냐? 네. 이게 처음 보도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예. 찾느라 애를 먹었는데 뭐 찾아보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신라젠 수사와 관련돼서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이 내용은 지금 또 한동훈 검사라든지 예. 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예. 어떤 핵심 줄기를 이루는 그런 내용도 아니거든요. 관련이 거의 없어 보이는 아주 멀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냐 애매하지 않습니까 또. 네네. 그래서 이 의혹이 뭔가 한동훈 검사가 무혐의 처분되고 예. 이 제보자 X라는 지모 씨가 뭔가 명예훼손으로 재판 혐의에 재판만 넘겨지면서 네. 이건 검언유착이 아니고 권언유착이었다, 정언유착이었다, 막 이렇게 쓰는데 네. 이걸 보면은 과연 그런 결론이 난 것이냐? 네. 그 의문인 상황으로 여전히 이제 물음표를 남겨놓은 그런 결과가 돼버렸다는 거죠. 안타깝네요. 그런데요,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끝이 난 게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한동훈 검사가 반격을 예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세등등합니다. 한동훈 검사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랬죠. 이 검찰 발표 후에 입장문을 또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집권 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자신에게 보복을 하고 어영 언론, 단체, 지식인 등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거짓 선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 씨, 최강욱 의원 등등 그다음에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네. 이런 일에 관여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새 정부에서 중용된다면 검찰 내에서 상당히 뭐 소위 말하는 피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예측 가능한 그런 말씀. 저는 검사가 예. 아무튼 국민의 공복이고 공무원 신분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이제 자기에 관련된 뭐 억울한 일이 있고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좀 자기가 계속 이제 인사에서 계속 이제 좌천되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이어져 왔다 하더라도 네. 자신의 입장만 얘기하면 사실 되는 것인데 예. 이 특정인들에 대해서 특히 이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을 해서 엄중 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이게 적절한 태도인가 저는 이것이 의문이고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예. 인터뷰를 통해서 네. 한동훈 검사는 독립운동 하듯이 수사를 해온 사람인데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왜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랬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하. 본인에게 좋은 것일까? 네.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일까? 예. 검찰 조직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얘기일까? 저는 좀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유튜브 새아침님이 댓글로 검찰공화국이라는 시그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장 교수님 조금 전에 5년간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더더욱 그러면 검찰 공화국화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그렇게 될 같이 가능성이 있죠. 예.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지금 없고 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건 뭐 공수처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없어져 버리고 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검찰이 가장 측근인 한동훈 씨에게 줄 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억울해요. 무혐의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피의사실 공포하고 뭐 여러 가지 남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기도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할수 있죠, 이런 부분 당연히. 괜찮은데 네. 한동훈이라는 분이 이제 검찰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 네. 다음번 인사 때 예를 들면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수원지검장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가게 된다면 정말 이분의 수사력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네. 특히 민주당과
자신을 핍박했던 분들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세질 것 같다.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게 뭐 지금 제작진은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라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예. 몇 마디만 좀 덧붙이자면은 하십시오. 예. 첫 번째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면 한동훈 검사는 저는 사표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또 민주당도 지금 네. 뭐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 그다음에 뭐 검수안박해야 된다. 이거 다시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변한 게 없다 똑같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미진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 건데 네. 그 미진한 배경에는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책임이 또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권 중반부 되고 후반부 되면 새로운 정부의 이 후반부 되면 예. 결국 검찰 개혁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공화국의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다시 의제에 불이 붙을 거고 네. 검언유착 의혹도 사실은 고발 사주라는 사건이 또 있는 거잖아요. 있죠. 둘 간에 접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얘기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국민의 어떤 기대와 그런 바람을 모아서 추진해도 되는 일인데 예.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또 민주당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국민만 바라보고 조금 차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평론가가 주목한 오늘의 인물 누굽니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네. 인사위원장. 예. 안철수 왜죠? 위원장 뭐 하려고 하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허. 국무총리도 안 하시겠다 그러고 당으로 돌아가서 선대위원장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예. 정치는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말과 행보는 정치를 과연 하려고 하는 분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네. 오늘의 인물 안철수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의 인물 안철수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간에 이 내각에 국민의당 몫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네.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요. 이것도 큰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몫은 있겠죠.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사이에 공동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했으니 네. 당연히 국민의당 몫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태규 의원이 예. 행안부 장관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장제원 비서실장은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오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5월 10일 이후에 무리해서 우리가 생각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처리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예. 왜냐? 민생과 지금 네. 외교 안보 문제가 더 시급하다. 그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속내가 뭐죠 그러면 다른 속내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이 정부 조직 개편안 국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 부딪힐 것이 여가부 폐지할 거야 말 거야 가지고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집권 초기에 선거를 앞두고 여가부 폐지가 아하. 이제 주요한 쟁점 사항으로 올라오는 것을 예. 상당히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이죠. 네. 야당인 민주당과 조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정부 조직 개편안 천천히 좀 올리겠습니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어쨌든 예. 그걸 이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장관 임명도 안 하겠습니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여가부 장관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민주당의 반대가 아무리 심하고 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명분이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그건 국민들의 어떤 박수를 받으면서 또 그렇죠. 이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 야당이 발목 잡기다라고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예.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 국민적 명분을 모으는데 성공했느냐. 네. 그리고 이 국민적 명분을 모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 진척이 있는 거냐라고 그렇죠. 봤을 때 네.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지금 뭐 인구 가족부다 무슨 뭐 이렇게 뭐 위원회다 뭐 그렇죠. 예.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과거에 예를 들면 여가부에서 무슨 출산지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여성의 그렇죠. 어떤 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뭐 출산의 도구로만 보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대안들이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명분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여가부 폐지라는 것이라는 공약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정치가 네.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장 교수님이 보실 때 이 결정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내려서 발표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부의 국민의힘 내부 윤석열 당선인 내부에서의 종합된 의견과 결론이라고 보십니까? 독단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안철수 위원장의
어떠한 신념, 고집을 갖고 예. 윤석열 당선인을 설득을 했고 아하. 그리고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네. 결론이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처음부터 안철수 위원장은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결이 달랐어요. 완전히 폐지해야 됩니다라는 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 조금 저희들 좀 논의 좀 해보고요. 네. 좀 뭐 확대하든지 개편하든지 좀 더욱더 논의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유보적 입장이었죠. 그 입장을 좀 견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준석 대표가 네. 이제 화 엄청 날 거예요. 아니 우리 여가부 폐지해야 되는데 말이야 지금 네. 안철수 위원장하고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거 약속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장성철 교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인수위원장 끝난 이후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 도대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느냐, 안철수 위원장의 속마음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저 여의도에서 제가 26년 살았는데 예. 제 여의도 문법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아하. 본인은 근데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요 서울시장 나오고 대통령 선거 나오느라고 네. 제가 에너지가 다 소진됐습니다. 저 충전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시겠다라는 얘기 같은데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쉬시겠다? 이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렇다면 과연 이분이 뭐 할까? 외국 나가시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따르는 의원 3명밖에 없고요. 예. 국민적인 지지율이 좀 상당히 미약해요. 한 자리 숫자예요. 여전히. 그러면은 네. 뭘 갖고 정치를 하실 거냐.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다. 김민하 평론가님 좀 아세요? 저도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추측을 하는데 지금 네. 이제 중요한 이 어떤 단서 중에 하나가 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그러면 맡으시라 이렇게 그랬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한대요. 예,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원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 선거가 있으면 예. 내가 그냥 지원하면 되지. 무슨 뭐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책상에서 앉아서 뭐 고생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백의 종군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좀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땐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영화 타짜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 늑대 새끼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주인공이 이준석이 개예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대사를 영화. 인용한 겁니다. 네, 영화의 네. 대사가 그랬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가 시켜준다는 그 맥락은 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 고약한 맥락이다라고 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분 이제 나쁘다? 예, 아하. 이게 결국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가 좋으면 예. 이 안철수를 잘 쓴 이준석 대표의 공이고 지방선거 결과가 만약에 안 좋으면은 안철수 대표가 더 선대위원장의 노력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첫 번째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안철수 대표는 영원한 대선 후보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권 주자이고 정말 예. 명실상부한 차기 주자라고 하면은 네. 뭐 당직을 맡고 뭘 하고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유세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안철수 이걸 그렇죠. 충분하다. 그게 영향력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네. 지금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합당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로 이 난국인데 네. 과연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정치를 계속 끌어갈 수 있는 거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합니다. 네. 저는 선대위원장 안 합니다. 개별적으로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분 네. 제가 가서 조용히 돕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장철주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잘하시고 정치를 누구보다 잘하시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가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주도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너무 단호하십니다. 뭐 좋은 아니, 얘기 할 좀 수가 해주세요. 없는데 네. 저는 외곽 대리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한길 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저는 계속 존속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거기서 예. 뭔가 정치 세력의 개편을 좀 꾀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외곽에서 네, 김한길 위원장과 안철수 위원장이 함께. 서로 좀 정치판을 좀 흔들어 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김한길, 안철수 이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정치 개혁을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정계 개편. 네, 정계 개편. 네. 김 과장의 시사소풀이 3인칭 시사 시점 정계 개편이라는 화두를 남기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